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한국 주식시장 투자 환경에 좀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배당소득세 완화 가능성, 이 관련 분석 자료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최고 49.5%잖아요. 배당소득 누진세율이. 이걸 25% 단일 분리과세로 바꾸고, 또 원천징수세율도 14%에서 9%로 낮추는 방안이 지금 논의 중인 거죠. 이게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던가 최근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하고 맞물려서 어떤 효과를 낼지, 특히 좀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그 분석 내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요, 이 변화가 당신의 투자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핵심만 뽑아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제공된 분석 내용만을 전달하고요. 특정 관점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네, 핵심 변화부터 좀 짚어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아무래도 세금 부담 완화겠죠. 연 2천만 원 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고 49.5%였는데 이게 25% 단일 분리과세로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원천징수세율도 9%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25% 단일세율이면 기존 누진세랑 비교하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분석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자들한테 가장 좀 영향이 클까요? 네, 분석상으로는 당연히 고액 배당소득자일수록 이 세후 수익률 개선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투자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에 더해서 2025년에 시행 예정이었던 규명투자소득세, 그러니까 주식 양도차익과세 있잖아요. 이거 폐지 가능성도 같이 나왔고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확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납입 한도나 비과세 한도를 2배로 늘리고 또 고소득자도 가입 가능한 국내 투자형 ISA, 이걸 새로 만드는 것도 추진되는데 이게 다 배당주의 상대적 매력을 키우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혜택 투자 여력을 늘리는 효과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 완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금투세 폐지 가능성에 ISA 확대까지 이게 다 맞물려서 전반적인 투자 환경, 특히 배당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당근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이나 혹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 이런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인데요. 예를 들면 직전 3년 평균보다 주주 환원을 5% 넘게 늘리면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5% 세액공제를 해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세금 혜택이라는 인센티브가 생긴 셈인데 이게 또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하고 맞물리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죠? 맞습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분석 보고서들이 이 상법 개정안과의 시너지를 상당히 강조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됐고요. 그리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이것도 강화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금전적 인센티브를 넘어서 기업이 이제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좀 더 고려하도록 법적인 환경 자체를 바꾸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랑 같이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거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법적 환경하고 세제 혜택이 동시에 이제 주주 환원을 좀 압박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하지만 분석에서는 좀 우려되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면서요? 물론입니다. 분석가들은 기업들이 어떤 실질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칠 가능성, 이걸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재계 일각에서는 이런 변화가 자칫 좀 과도한 소송으로 이어진다거나 혹은 장기적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책들이 정말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론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기대와 우려 속에서 분석 보고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나 기업들을 좀 주목하고 있나요? 우선은 역시 전통적인 고배당 영역이죠. 금융하고 통신 분야가 꾸준히 언급됩니다. 금융, 특히 은행이나 증권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있고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분산되어 있어서 PBR 재평가 기대가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예를 들어 KB금융이나 신한지주처럼 꾸준히 배당 늘려온 곳들, 혹은 하나금융지주처럼 분기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중심으로 좀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순이익의 30% 이상을 환원하겠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자사주 소각하겠다. 이런 약속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요. 자사주를 그냥 매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각까지 가야 이게 진짜 주당 가치를 높이는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통신주는 좀 어떻습니까? 통신주 역시 그렇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 기반의 대표적인 고배당 섹터인데요. SKT 같은 경우는 순이익의 50% 이상 환원 목표, KT는 최소 배당을 보장하고 분기 배당까지 도입했죠. LGU+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기준율을 설정하는 방식인데 이게 투명성을 높이는 주주 친화 정책의 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분야에서는요. 정부의 밸류업 압박 속에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이쪽의 배당 재개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으로는 어떤 곳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나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처럼 명확한 주주 환원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온 기업, 아니면 롯데쇼핑처럼 이번에 첫 중간 배당을 실시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내놓은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배당 확대 가능성이 좀 보이는 한화엔진이나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도 잠재 수혜주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처럼 최근에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움직인 사례도 있고요. 네, 종합해보면 오메 딥다이브에서 살펴본 분석 자료들은 이 배당 소득세 완화 가능성과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이 맞물려서 한국 증시의 매력을 높이고 특히 금융, 통신, 유틸리티 그리고 일부 개별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세금만 깎아주는 걸 넘어서 기업의 주주 환원 강화를 유도하는 어떤 중요한 변화의 동력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석들을 토대로 그럼 당신의 투자 전략에 적용해 볼 만한 시사점은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첫째, 분석가들은 명확한 주주 환원 정책, 특히 자사주 소각 계획까지 밝히고 실행하는 기업을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둘째로는 상법 개정 같은 이런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실제로 보이는 기업들, 이런 곳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셋째, 확대되는 ISA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유의해 보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현재 배당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주주하는 의지, 그리고 그걸 실천할 능력, 이걸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겠죠. 분석가들은 주로 기존 고배당주나 주주 환원에 좀 적극적인 기업들에 주목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규제 환경의 변화가 그동안 배당에는 좀 소극적이었지만 꾸준히 이익을 내부에 쌓아온 일부 저배당 우량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자본 배분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나타날지 그 변화의 방향성을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